안방 일렬에서 듣는 공연 리뷰. 우리는 컬처 봄. 봄, 오, 아름다운 밤입니다. 좋습니다. 아름다운 밤이에요? 지금 낮 아니에요, 혹시? 식구입니다. 네, 27입니다. 우리 주스님이 공연 리뷰하시는 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되게 조심스러워서 아, 히스토리 보니까 진짜요? 더 조심스러워요. 그러면 이제 뭐,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작품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어떤 작품이에요? 네, 뮤지컬 비스티라는 작품입니다. 비스티. 2012년에 리딩 공연을 했고요. 2014년에 초연해서 올해로 햇수로 거의 10년 차 올라오는 작품인데요. 원래 초연은 비스티 보이즈라고 원작 영화의 제목 그대로 올라왔다가 중간에 2년 뒤에 트라이아웃으로 다시 공연의 순서를 바꾸고 그다음에 결말의 범인을 바꾸고 해서 잠깐 공연을 올린 다음에 바로 다음 해부터 다시 재연해서 실질적으로는 5번 정도 공연이 올라온 작품이에요. 9년 동안. 훌륭한 작품이구나. 네, 네오 프로덕션이라고 해서 극적인 하룻밤이라는 공연이 제일 유명하고 그다음에 사회 찬미, 글루미데이였죠. 그다음에 어쩌면 해피엔딩 초연 공연을 제작했던 제작사의 가장 대표적인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 네오 프로덕션이라는 회사를 사회 찬미랑 작업의 정석이랑 이 비스티 세 작품이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음,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아마 원작 영화를 제목을 들으셨으면 아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포트. 남성들의 호스트들의 이야기예요. 그 호스트 바에서 일하는 선수와 마담의 이야기인데 전부 다 남성 배우들만 나오고요. 리딩에서 원래 여성 배우 한 명이 나왔다가 그리고 이제 이름만 등장하는 여성 배역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배역이 공연을 거듭해 나가면서 여성 혐오적인 요소가 있어서 점점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그 여성이 녹음된 노랫소리가 나와서 듀엣곡이 나오긴 하는데 그거를 저희가 좋아하는 최연선 배우님이 녹음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존재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서 왜 그런지까지도 이유를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작품을 최대한 안 봤던 이유가 일단은 소재도 소재고 제가 막상 보러 갔을 때 좋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보고 안 보다가 도대체 뭐길래 이게 계속 매진이 되고 마니아 관객들이 이렇게 끌어모으나 비결을 알기 위해서 공연을 관람을 했거든요. 이 공연이 러닝타임은 130분이라고 하는데 히스토리 보이즈처럼 20분을 더 초과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2시간 30분, 150분을 공연을 했어요. 인터미션 없고요. 이 작품의 줄거리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게요. 청담동에서 승우라는 인물이 호스트바를 찾아옵니다. 승우는 서울대학교 대학생이고요. 남방도 있고 촌스러운 주인공이 호스트바에 찾아오니까 이 호스트바에 있는 선수들은 얘 뭐야 하고 되게 무시하고 돌려보내죠. 잘못 찾아오셨다고. 근데 승우는 자기 제대로 찾아온 거 맞다. 재현이 형이 여기로 오라고 했다라고 해서 선수들은 깜짝 놀라게 되는데요. 호스트바의 마담인 재현은 승우를 자신의 사촌 동생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다른 선수들은 이렇게 촌스러운 승우라는 애를 어떻게 호스트바의 선수로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반발을 일으키면서 요즘은 학벌이랑 인맥으로 선수도 뽑냐면서 되게 나무라는데요. 마담은 에이스 선수인 준호에게 돈을 잔뜩 줘서 승우를 쇼핑을 시키고요. 이제 쇼핑으로 졸지에 남방 입고 왔던 애가 온 몸을 루이비통으로 시장하고 나니까 다른 선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되게 멀끔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프닝 넘버를 부르는데 이 넘버의 가사가 아름다운 밤이어서 제가 시작할 때 인사말에 아름다운 밤이여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아름다운 밤이라는 단어가 넘버와 계속 리프라이즈 되면서 작품에 3번, 4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승우를 선수로 만들기 위한 레슨이 진행이 되는데요. 이 넘버가 굉장히 뮤지컬 마니아들 사이에서 유명해요. 관객들에게는 누나송이라고도 유명한데 이제 배우들이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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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이 관객들에게 재롱잔치식으로 애교를 부리는 장면이 있고요. 이 넘버는 매 공연마다 달라져요. 왜냐면 관객이 실제 호스트 바에서 선수를 지명하는 것 같이 배우가 특정 한 명의 관객에게 가서 오늘 몇 번 선수를 지명하실 거예요? 라고 관객에게 질문을 해요. 코로나 때는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 주사위에 난 숫자에 선수를 지명했다고 하는데 이 지명된 선수가 누나송의 마지막 하이라이트를 부르는 거예요. 관객이 어떤 번호의 선수를 선택하냐에 따라서 그 넘버를 부르는 배우가 달라지는 거죠. 객석으로 올라와가지고 지명을 해서 그리고 이제 관객들에게 선택을 받기 위해서 배우들이 그때그때마다 자신을 소개하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이 어느 날에 작품이 가지는 철학이 뭐예요? 마니아들이 왜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는데 저는 작품이 가진 철학을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물론 호스트바를 옹호하는 작품은 아니에요. 그렇다는 논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여성 관객들이 아무래도 많잖아요. 그래서 같은 여성 관객들 사이에서도 자정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어요. 2023년에 호스트바를 다룬 뮤지컬을 보는 것이 말이 되냐? 이게 젠더 프리로 올라왔을 때 너희들은 볼 수 있냐? 없지 않느냐? 상상도 못할 것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만 올려야 된다라는 의견도 있고, 반면에 이 작품은 호스트바를 옹호하는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봐도 된다. 뭐가 문제냐라는 관객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음. 이 넘버 하나 자체가 이제 매 공연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관객들의 입장에서 매 공연마다 색다른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비스티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짐승, 동물 뭐 이런 거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비스티 보이즈라고 원작의 이게 원래 또 소설이라고 알고 있어요. 소설을 음. 바탕으로 한 영화를 바탕으로 한 뮤지컬이죠. OSMU의 대표적인 작품인 거죠. 실제 호스트가 자전적으로 작성한 소설을 바탕으로 했대요. 나는 템프로였다. 그래서 처음으로 술자리에 다녀온 승우가 완전히 구토를 하고 정신을 못 차려요. 그래서 이제 자기는 돈만 벌 수 있다면 못할 일도 없다라고 하면서 반전이 드러나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승우는 마담의 사촌 동생이 아니었고요. 승우의 아버지가 사실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에 쫄딱 망하셔가지고 8억의 빚을 마담에게 지고 자살하셨기 때문에 마담은 승우를 데려와서 너가 내 돈 다 갚아라 라고 해서 8억을 갚을 처지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호스트를 하게 된 반전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마담은 또 준호에게 아까 쇼핑을 같이 해서 승우를 변신시키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그 이유가 알고 보니까 준호를 감시하기 위해서인데 이제 이 에이스 선수 준호는 사실 마담이랑 같이 일을 하던 동료 관계였다가 지금은 마담 밑에 있는데 알고 보니까 둘이 다 같은 여자를 사랑했던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마담이 일부러 준호를 자기 옆에 계속 두기 위해서 그 여성과 결혼을 해버립니다. 지원이라는 여성인데요. 공연이 초반일 때는 이 지원이라는 여성이 템프로 아가씨였대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템프로 아가씨라는 지원이라는 캐릭터가 승우라는 인물과 준호라는 인물과 재현이라는 인물 세 명을 상대로 공사를 치는 악녀였대요. 작품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래서 이런 캐릭터가 작품에 등장해도 되는 걸까라는 논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음. 작품이 공연되면서 이 캐릭터를 아예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작품의 서사가 관객들에게 납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들은 이게 여성 혐오라고 해도 중요한 인물을 아예 삭제시켜가지고 내용이 이해 안 되게 만드는 게 타당하냐에 대해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작품을 이번 시즌에 처음 관람하신 관객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가 그래 대체 누구야? 맥거핀이야? 라는 글이 올라오면 이제 이 작품을 전부터 2014년부터 관람하셨던 관객분들이 지원은 원래 이러이러한 인물인데 이러이러한 인물이 그대로 나왔을 때 여성 혐오적인 소재가 있어서 욕을 많이 먹다 보니까 아예 삭제가 돼서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재밌었어요. 주스님 보시기에는 그게 사라진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은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더 고쳤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어떻게요? 왜냐면 지금 지원이 빠지니까 정말 서사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음, 도대체 왜 둘이 서로 이렇게 사이가 안 좋고 왜 이렇게 서로에게 애증의 관계가 됐나. 그리고 중요한 인물 3명의 선택의 동기가 완벽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물론 배우들이 디테일로 많이 살려주는 부분이 있고 비스티가 특히나 주인공 재현 역할을 맡았던 2명의 배우들이 이 작품의 대본을 많이 창작했다고요. 그래서 대본을 거의 공동 창작 수준으로 같이 서사를 채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가명에 이 배우분들을 넣어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는 요청이 또 끊임없이 나오고, 그 그 다음에 정도로. 네, 정동화 배우님이 음. 연기하시는 회차의 대본이랑 김중구 배우님이 연기하시는 회차의 대본이랑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우리 주스님은 어느 배우가 나올 때 보셨어요? 저는 정동화 배우님이 나오실 때로 관람을 했어요. 정동화 배우님 말고도 이제 다양한 배역들이 5개가 나오는데 나머지 배역분들도 제가 본 날마다 애드립과 본인만의 설정, 전사로 해가지고 채우신 내용이 굉장히 달랐어요. 예를 들면 승우가 서울대생인데 과가 달랐고요. 역할을 맡으신 배우님들마다. 그 다음에 엄마에게 하는 대화들, 자세한 대사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달랐어요. 근데 그러면 상대 배우들은 다 이해하나? 그렇게 다르게 하는 거를?
그거에 맞게 애드립이랑 음. 대사랑 합을 미리 짜오는 것 같아요. 배우분들이랑. 그러니까 그게 오랫동안 사랑받기 위한 하나의 이벤트적인 애드립인 거잖아요. 그죠? 네, 진짜 이게 회전문 관객분들이 사랑하실 수밖에 없게 매 공연이 다른 거예요. 조합에 따라서도 다르고 애드립도 다르고. 마니아분들이 근데 어쨌든 이게 뭐 주제나 혹은 소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 사실 주제를 잘 모르겠고 소재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도 이게 이렇게 계속 오랜 시간 공연을 해오고 관객분들이 사랑을 해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히스토리 보이즈 그때 1막 설명도 다 안 끝났는데 이게 대체 뭐예요 하셨던 거랑 비슷하게 지금 자극적인 것의 시작도 안 됐어. 시작도 안 했어요. 지금 이제 식구님, 우리 어떡하면 좋아? 우리는 대학로 뮤지컬은 빠이빠이 점점 해야겠어요. 멀어지고 있어요. 아니, 해주세요. 어디 근데 봅시다. 관객분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요소가 저희 개인적인 취향이 아니잖아요. 저는 점점 꼰대화되는 이제 거의 이제 취향이 화석화되는 게 아닐까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진짜. 아니, 또 우리 식구님은 공공기관에서 또 그 어르신들 멘트가 만약에 대학로 이런 작품을 본다, 그러면 진짜 혼란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는 아니 지난번에 저한테 공연을 같이 보러 가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좀 무슨 공연이 재밌냐 여쭤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학로 잘 나가는 공연이 이거 보러 오세요라고 얘기할 만한 게 제 기준에는 딱히 안 떠오르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걱정이에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래서 주스님 그래서 아, 결론이 뭡니까? 어, 결론이라고 하기엔 지금 이제 시작하고 1시간도 안 지났어요. 결론이 그래서 좀 아니라, 지나가 응, 봅시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가봅시다. 그래서. 네, 가봅시다. 20년, 30년 되신 분들에게 이제 대학로의 트렌드를 강의하는 그러니까 좀 알려주세요. 준호의 단골 손님이 스타 드라마 작가세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김은숙 작가님을 모티브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민혁이라는 가장 막내 캐릭터가 배우를 지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연기를 정말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민혁이 배우를 지망하면서 오디션을 연습하면서 자기는 오디션의 자유 연기를 이걸 할 거야 하고 하는 장면도 매 공연마다 배우님들마다 달라집니다. 음, 이 준호의 단골 손님이던 연숙이 누나의 방에 민혁이가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요. 민혁이가 배우님들마다 또 이제 연숙이 누나를 부르는 애칭이 달라지는데 이제 가장 어린 홍기범 배우님 같은 경우에는 마누라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제 마누라라고 부르면서 연숙이 누나의 눈에 들기 성공을 해서 연숙이 누나가 이 민혁이를 드라마에 꽂아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마담에게는 말하지 않고 비밀로 숨기죠. 오디션에 보러 간다는 사실을. 그러다가 마담에게 이 사실을 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민혁이 마담을 되게 무시를 해요. 그래서 준호의 심기를 거슬립니다. 그래서 민혁과 준호가 굉장히 크게 싸우는데요. 이거를 마담이 뻔히 다 보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마담은 싸움을 중지하다가 민혁을 굉장히 호되게 무시하고 혼을 냅니다. 그래서 이 마담이 사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 사이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는 존재예요. 그만큼 선수들이 다 자기의 물건으로 보고 굉장히 무자비하고 이 마담이 저지른 잔인한 악행들이 이 공연을 거듭해 나가면서 점점 보여지는데요. 마담이 민혁에게 너무 못되게 하니까 준호는 자기가 먼저 민혁을 말렸음에도 불구하고 마담을 말리게 되고요. 이제 마담은 또 준호를 붙잡아서 이 둘 사이의 전사가 조금씩 더 나오기 시작하는데 마담은 이 준호를 에이스로 만들기 위해서 옆 가게, 옆 박스에 다른 에이스 선수의 얼굴을 그어버렸다고 해요. 경쟁자를 제거해버린 거죠. 아, 뭐 하는 나 짓이에요, 지금 미안한데. 그게. 아, 근데 이것도 복선입니다. 스포일러가 될 수 있는 이야기를 조금 이따 드릴 건데 이게 복선이에요. 얼굴을 그었다고 합니다.